네, 광복절 특사를 앞두고 정치권의 공방이 뜨거운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내일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사면 대상자를 확정할 전망입니다. 그런가 하면 더불어민주당 신임 지도부 선출 이후 첫 번째 고위당정 협의회도 열렸는데요. 전국 현안 관련해서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을지 관심입니다. 정치권 주요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김지호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하민경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휴가에서 복귀한 이 대통령이 여러 현안에 대한 그런 해법을 고민을 했을 텐데 당장 사면 대상자 선정이 숙제가 됐습니다. 사실 보통 국무회의는 화요일에 열려서 12일에 국무회의가 열릴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지금 하루 앞당겨서 내일로 예고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요일을 바꿔가면서까지 지금 사면 대상자를 선정하겠다. 지금 이런 생각으로 좀 보입니다. 일단은 국무회의 주제로 사면 관련된 내용이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사실 그 하나의 이유 때문인지 지난주에 이재명 대통령이 휴가를 갔다 왔기 때문에 예. 일주일 동안 밀린 국정 현안을 국무회의에서 조금 종결하려고 하는 건지 그것은 내일 회의를 결과가 나와봐야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지금 봐도 한미 정상회담, 또 한일 정상회담, 거기에 산재 사망 사고까지 굉장히 현안이 밀려 있는 상황입니다. 예. 아무래도 이러한 여러 가지 현안들에 대해서 빨리빨리 조금 월요일부터 하나씩 좀 정리를 하고 그리고 나서 15일에 또 대통령 임명식이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처리하려고 월요일로 옮긴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공식적인 안건은 일반 안건 한 건이다 이렇게 좀 얘기가 나왔고 특사 관련한 심의 의결이 지금 예정된 것으로 보이는데 무엇보다 이 특사 명단에 누가 포함될 것인가, 그 중에서도 조국 전 대표가 포함이 될 것인가, 이 부분 어떻게 좀 예상하십니까? 지금 이제 대통령실에서도 상당히 이제 곤혹스럽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마 내일로 이제 국무회의를 당긴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이제 대통령실에서 계속 조금 이렇게 실수를 한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은 이렇게 던져놓고 여론이 너무나 악화되면 그때 이제 수습하는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조국 전 대표 그리고 또 이제 정경심 그 부인이잖아요. 예. 정경심까지 포함이 되어 있고 심지어 윤미향 전 의원까지도 포함되어 있다라는 그런 소식에 국민들이 이게 과연 사면 그것도 이제 광복절 특별 사면에 과연 부합하는가 이런 분노가 일글자 이제 내일 아마 그 부분을 이제 안건 삼아서 심의를 하겠다라고 하시는 건데요. 예. 포함이 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지금 이제 정권 초기이고 또 국민의 눈높이를 계속 얘기하는 그런 대통령실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민 눈높이에는 정말로 맞지 않는 그런 사면 대상자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계속해서 지금 사면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지금 예상되는 그 명단에 비판을 가하고 있는 상황이고 떳떳하면 국무회의 생중계해라 이렇게 좀 얘기까지 했더라고요. 야당으로서 어떤 견제도 해야 되고 정치적 공세를 해야 될 처지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홍문종, 정창민, 심학봉 이런 분들은 사실은 국민의힘 당 대표가 강훈식 비서실장한테 직접 건의를 했는데 이 부분 관련해서도 이분들이 다 사면 대상자로 올라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부분 관련해서는 이런 방구 말도 없고 이러한 중대 범죄 혐의를 사면 건의한 것에 대해서는 왜 침묵하고 있는지 좀 되묻고 싶고요. 예. 저는 좀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조국 혁신당과 민주당이 많은 부분 정책 공조도 했지만 호남 지역에서는 정말 치열하게 경쟁하는 경쟁 상대자 야당입니다. 조국 대표가 민주당 당대표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정경심 여사도 마찬가지입니다. 5년 전에 시작한 검찰의 어떤 정치 개입, 기획 수사에 대해서 이제는 5년의 시간이 지났으니 또 윤석열 전 대통령도 탄핵됐고 한번 종지부를 찍고 역사적으로 한번 정리하고 가자. 저는 이런 대통령의 통합 정신이 발휘된 게 아닌가 이렇게 예.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뭐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그러니까 전 의원 보수 진영의 전 의원 3명과 관련해서는 사실 국회에서 찍힌 그 하나의 메시지 사진 때문에 사실 송원석 비대위원장이 참 민망한 그런 상황이 되기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하지만 사면권이 이렇게 남용돼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정치인들이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이게 사면 복권이라는 게 있으니까 괜찮다 이런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도 있고요. 또 그리고 국민이 바라보기에는 조국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5년이 넘는 그런 시간을 재판으로 끌다가 이제 징역 2년을 받고 겨우 8개월을 살았나요? 그런데 지금 사면 복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조국혁신당에서는 지난 대선 때 공공연히 민주당을 도우면서 1번을 찍으면 뭐 일찍 조국을 볼 수 있다 이런 캐치프레이즈로 이제 선거 운동을 도울 만큼 그렇게 이제 적극적으로 도왔고요. 그러면 저희들이 바라볼 때 국민들이 바라볼 때 이게 조국 대표가 그러니까 조국혁신당에서 내민 청구서를 이재명 대통령이 받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이렇게 국민들이 바라보실 때 사실 가석방의 대상이 될 때도 3분의 2, 형계 3분의 2는 살아야 그래도 개전의 정이 있다라고 생각되는데 조국 대표는 지금 5년을 끌다가 지금 겨우 8개월을 살고 있는데 이번 사면 복권에 이게 포함된다라고 하는 것은 내년 지방선거를 생각해서 조국 대표에게 기회를 주려고 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있고요. 또 더구나 민주당 내에서도 시끄럽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지금 서울시장, 뭐 부산시장 나가고 싶은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분들이 갑자기 그럼 조국이 나온다? 이런 걸로 상당히 지형이 지금 혼란스러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정말 정치인들이 빚이 있어서는 이렇게 빚을 갚을 수밖에 없구나. 정말로 빛의 혁명이라는 게 이런 범죄자들 다 빛을 보게 해주는 건가? 이런 정말 논란거리를 불러일으키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정치적인 사면은 좀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네, 자 일단 뭐 조국 전 대표 이야기로 이어가 주셨으니까 만약에 정말 사면 복권이 된다면 내년 지방선거의 지형도가 좀 바뀔 것이다. 이런 전망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민주당으로서는 조국 전 대표가 만약에 정치에 복귀한다면 큰 위협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실제로 조국 혁신당에서 지난 호남에서 단양 군수 선거에서 보궐선거임에도 불구하고 승리했죠. 이 부분 관련해서는 정치공학적으로 보면은 매우 불리하지만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의 사면권 검토가 진정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어떤 민주당의 당리당략이 아니라 이 역사적인 하나의 챕터를 이번에 좀 종지부를 찍어야겠다. 아니 저희 민주당 인사 예를 들면 이하영 전 부지사 이런 분들이 사면 대상자로 올라가서 사실은 이런 비판을 받는다면 저희가 참 억울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조국 혁신당 엄연히 말해서 야당이고 다른 당입니다. 경쟁 상대고 역사적인 소명, 뭔가 대통령으로서 이제는 이러한 정치 검찰의 기획 수사를 더 이상 용납하면 안 된다. 그리고 과잉 수사, 뭐 가족에 대한 이런 전방위적인 이런 어떤 저인망식 수사는 지양해야 된다. 이런 의미에서 정리하자는 그런 의미가 저는 크다고 봅니다. 뭐 지금 야당이라고 얘기는 해주셨지만 그래도 이제 비판의 목소리는 이번 대선에서도 그렇고 조국혁신당에서 대선 후보도 내지 않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보훈의 성격이 짙은 거 아니냐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정치권에서 누가 뭐를 해주고 뭐를 해서 보훈을 하는 문화가 있습니까? 저는 제가 정치 생활을 하면서 그러한 보훈 문화를 이렇게 느껴보진 못했던 것 같습니다. 다들 의리 없다고 하는데 보훈이라고 얘기해 주시니 칭찬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 관련해서는 저는 정치적인 공학, 계산을 따지자면은 절대로 조국 혁신당 전 대표를 사면 대상자로 이렇게 빨리 추진하기는 사실 민주당이나 정권 차에서 좀 어려운 일이다. 저희도 어떤 역사적 소명, 왜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에 당선됐는지에 대한 그러한 시대적 요구를 받아들여서 대통령이 결단하고 고심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그 사면이 예상되는 인사들에 대해서 국민의힘 비판이 여러 방향에서 나오고 있지만 특히 그 윤미향 전 의원 관련해서도 굉장히 비판 목소리가 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민주당에서는 추미애 의원도 이 사면에 대한 정당성을 다시 한번 좀 거들고 나섰는데 이 윤미향 의원 관련해서는 좀 어떻게 좀 보십니까? 그러니까요. 윤미향 씨는 진짜 국회의원이 되자마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돕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국회의원이 된 것인데 알고 봤더니 그분들에 대한 뭐 이제 후원금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지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횡령을 했습니다. 또 횡령한 내역도 다 개인적으로 이제 썼는데 뭐 마사지를 갔다든지 뭐 쇼핑을 갔다든지 뭐 일일이 열거하기도 참 어렵습니다. 그런 분을
이번에 광복절 특사로 이제 대상에 넣는다? 상당히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더불어민주당이나 뭐 대통령실이나 정말로 이게 정치적인 감각뿐만 아니라 공감 의식이 전혀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계속 이제 추미애 의원 얘기하는 게 이게 뭐 시민운동가라고 윤미향 전 의원을 치켜 세우는데 지금 실제로 시민운동을 하시는 분들을 폄훼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분들이 바라보실 때 저런 그 윤미향 씨 때문에 실제 기부하시거나 이런 걸 철회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런 소송을 실제 윤미향 전 의원에게 이제 했지만 윤미향 의원이 거부해서 조금 더 이제 반환을 할 의사가 없다라고 해서 지금 이제 소송이 계속 진행 중인 것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저런 분을 도대체 왜 광복절의 의미가 퇴색된다 이렇게 말하기조차도 사실 부끄럽게 저런 분이 어떻게 왜 특사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이건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윤 전 의원도 이제 자신의 SNS에 그 혐의를 거듭 부인하는 그런 내용을 밝혔고 또 검찰 수사 그리고 당시 재판부의 판단을 상당히 좀 비판하는 내용을 올렸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뭐 8개 혐의로 피소됐는데 그중에 일부만 대법원에서 최종 유죄로 판결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뭐 윤미향 전 의원의 어떤 과도 있겠죠. 그런데 위안부 할머니의 그런 피해 사실을 전 세계적으로 알리고 공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과만 가지고 한 사람을 평가하기는 사실 저는 좀 쉽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 관련해서는 뭐 야당의 비판도 있고 하지만 조금 그 사면심사위원회에서는 정찬민, 홍문종, 심학본 전 의원의 어떤 야권의 사면 건의에 대해서 비례적인 그러한 태도로 좀 거론한 게 아닌가 싶고요. 예. 조금 국민 여론이나 이런 것을 잘 보고 대통령이 신중하게 판단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내일 국무회의에서 사면 명단이 심의 의결될 예정인데 내일 국무회의 결과를 좀 지켜봐야 할 문제인 것 같고요. 조금 전에 저희가 고위당정협의회 관련 결과 박수현 대변인을 통해서 전해드리기도 했는데 일단은 그 오늘 당정협의회가 대통령실과의 민주당과의 상견례 성격이 좀 짙다. 뭐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그럼요. 이제 정청래 당대표가 당선되고 나서 예. 처음으로 진행된 고위 당정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뭐 아무리 당에서 만난 사이지만 이제 서로 위치가 달라진 거 아니겠습니까? 상견례 형식이고 아마 근데 정청래 당대표도 할 말이 많았던 것 같고 또 당에서도 요청할 사항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분위기는 굉장히 화기애애하게 진행된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오늘 뭐 여러 가지 뭐 현안들이 논의가 됐겠지만 뭐 한미 통상 문제, 그다음에 에이펙 준비 관련 그런 문제도 이야기가 오간 것으로 보이고 그런데 가장 관심을 가졌던 부분은 이제 주식 양도세 기준 관련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인가 이 부분이었는데 아까 그 박수현 대변인 그 브리핑에서는 그 내용이 전혀 좀 들어있지 않더라고요. 이 부분이 아예 논의가 안 된 걸까요? 아니면 논의는 됐지만 좀 결론이 나지 않은 걸까요? 어떻게 좀 예상하십니까? 일단 정청래 당대표가 본인이 이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관련해서 국민들의 여론을 잘 알고 있고 예. 이 부분 관련해서 당에서 정책위를 통해서 어떠한 안을 가지고 고위 당정이나 정부와 협의하겠다 이렇게 천명한 바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아무래도 이걸 공개적으로 얘기했을 경우에 논란이 있기 때문에 또 불협화음이 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공개로 논의를 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예. 이재명 정부가 국민 주권 정부를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안 관련해서도 어떤 당과 국민 여론을 최대한 수용해서 수정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뭐 이 사안들은 많은 투자자들의 반발을 일으켰던 그런 부분이기도 했는데 세제 개편안으로서 정청래 대표가 이 사안과 관련한 함구령을 이제 당에 내리기도 했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지금 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사실 고위 당정 협의회를 이제 했는데 당정대가 사실은 한 몸입니다. 이게 정청래 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이제 한 몸이다, 원팀 플레이다 얘기를 하는데 진짜 모인 사람들 보면은 당에서 정청래 대표 등 지도부하고요. 그리고 국무총리 이제 김민석 국무총리, 그다음에 또
강훈식 비서실장 이렇게 이제 대통령실에서 나와서 다 한 몸이어서 이게 사실 고위 당정대를 할 필요가 있는 것인가 이렇게 보일 만큼 정말 한 몸이다 얘기할 수 있는 분들이 모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국민청원이 14만 명을 돌파한 그런 국민들이 다 정말 분노를 하는 그런 사안에 대해서 저희는 결론을 낼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에서도 50억에서 10억으로 낮춘 거 이거 잘못됐다 하는 목소리들이 상당히 있었고 예. 이거는 정청래 대표도 마찬가지로 얘기를 했고 특히나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 코스피 5천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도 5천 이제 코스피 5천 특위까지도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한 몸이라고 하면서 사실은 참 이해할 수가 없는 게 그러면 도대체 누구 의견이 맞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나왔는데 긴밀하게 논의를 했지만 추이를 시켜보고 숙고를 하겠다? 예. 이건 도대체 누구의 의견일까요? 대통령실일까요? 아니면 당에서 그럴 거예요? 아니면 뭐 정부에서일까요? 이거 사실 누구도 같은 사람이 내는 의견인데 책임을 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것 또한 여론을 지켜보고 여론이 더 안 좋아지면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이 항상 저희가 봤을 때 정말 책임지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이게 당정대가 하나인데 목소리는 무슨 좌분열도 아니고 이게 도대체 누구 의견 때문에 되지 않은 것인가. 사실 국민은 이해할 수 없다. 이 부분도 또한 평가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사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지금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보신 것처럼 추이를 좀 지켜보겠다. 이 부분을 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론을 보고 판단하겠다 이렇게 봐야 되는 아니, 겁니까?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이 세법 개정안이 어쨌든 금년간에 통과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러한 어떤 정책적인 안을 당과 정부에서 제안을 했고 국민 여론도 좋지 않고 또 국민 여론을 수렴하는 당에서도 국회의원들 간에 여러 이견이 있으면 예. 그런 것을 다 수렴해가지고 어떤 안을 가지고 새롭게 안을 만드는 게 정상적인 정치이고 정당 정치이며 또 여당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국민의힘처럼 저희가 서로 뭐 배신자 뭐 이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어떤 정책이든 제안이든 수정이든 숙성이 돼야 되니까 그 숙성 기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고위 당정협의회 시작하는 시점에 그 정청래 대표가 모두 발언에서 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입법과 관련해서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좀 드러냈는데 이 입법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개혁 입법 관련된 내용이 아닐까 좀 얘기가 추정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추석 전에 개혁 입법을 좀 완료하겠다라는 그런 전망에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뭐 개혁 입법이라고 하면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검찰 관련, 검찰을 기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분리하는 수사 기소 분리 이 사안 관련된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사안 관련해서는 사실은 이게 처음 문제시 된 게 그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그때부터 그 검찰의 무리한 정치 개입 그리고 기획 수사 그리고 과도한 가족들에 대한 수사, 별건 수사 이게 최근 5년간 계속된 일이고 이 문제가 충분히 국민적으로 저희는 동의를 받았고 그랬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 어떤 검찰의 정치 탄압에 가장 큰 피해를 본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당선됐다고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도 당선이 됐고 또 6월 달에 됐기 때문에 추석까지는 그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 충분히 법령으로 만들었고 제도로 만들어도 숙성이 됐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는 당에서 하는 역할이라는 게 법을 만들고 제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강력한 의지를 정청래 대표가 표방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는 이런 개혁 입법 관련해서도 상당히 좀 속도전을 진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야당 특히나 이제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강한 발언을 좀 쏟아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당 해산을 계속해서 언급하기도 하고요. 정청래 대표의 이런 그 행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이 말이나 행동 같은 경우에는 본심에서 나온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아까 전에 고위 당정대를 했지만 민생과 관련된 진짜 하루 아침에 110몇 조 원이 사라지는 그런 충격적인
민생 앞에서 민생에 대한 건 안중에도 사실 없고 지금 오로지 외치는 것은 검찰 개혁입니다. 정청래 대표가 되고 나서 검찰 개혁을 이제까지 저희가 검찰 해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걸 정청래 대표가 스스로 얘기를 했습니다. 검찰 해체를 추석 전까지 전광석화처럼 하겠다. 그래서 이재명 그 대통령이 가는 그 길을 고속도로처럼 이제 뚫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참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왜 검찰이 해체돼야만 이재명 대통령,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가 일을 할 수 있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계속해서 뭐 검찰 수사가 뭐 기획 수사다, 검찰이 뭐 짜놓고 한 수사에 걸렸다라고 하니까 조국 전 대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윤미향 전 의원 같은 경우에도 나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줄줄이 정말 문제라고 생각하고 또 얼마 전에 더불어민주당의 법사위원장이기도 했고 또 국정기획위원회에 이제 AI 분과장 정말로 충격적인 거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렇게 자기 주식 그러니까 자기 주식이 아니죠. 차명 주식 거래를 하고 있었던 이춘석 의원 그분을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말이냐면요. 의원 같은 경우에 그리고 또 주식 시장을 이렇게 교란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까지 누가 수사를 했냐면 검찰이 수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검찰을 추석 전에 이제 없앤다라는 게 민주당의 의도였고 그런 길로 가고 있었기 때문에 법사위원장인 이춘석 의원은 하나도 무서울 게 없었을 겁니다. 나를 수사할 검찰청이 없어지는데 내가 이렇게 본다 한들 뭐 누가 수사를 제대로 하겠습니까? 이런 게 정말 의도였던 게 아닌가 싶을 만큼 지금 민주당에서 정말 민생 어렵다고 하면서 지금 대통령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검찰개혁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검찰개혁, 어떤 검찰개혁을 하겠다는 것인지 정말 묻고 싶습니다. 네, 지금 뭐 이춘석 의원 관련해서 이제 언급도 해주셨는데 이춘석 의원 이 사안과 관련해서는 국민의힘에서 특검법을 당론 발의를 했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일단은 이춘석 전 법사위원장이 보여준 그 행태, 범죄 혐의 관련해서는 민주당의 한 일원으로서 굉장히 송구스럽고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민주당에서는 탈당은 했지만 정청래 대표가 신임 대표가 즉시 제명 조치했고 예. 이재명 대통령도 휴가지에서 이 부분 관련해서는 철저히 수사를 당부하는 메시지까지 집정냈습니다. 야당에서는 사실은 뭐 특검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뭔가 수사가 미진하고 미적되고 결과가 안 나오면 그 다음에 특검을 해도 늦지 않지. 지금 뭐 제명하고 대통령이 메시지까지 냈는데 바로 특검을 하자는 얘기는 일종의 정치 공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야기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당대회 연설회에서 전한길 씨가 상당히 좀 소란을 피운 그런 모습이 포착이 됐는데 당 차원에서는 지금 전한길 씨에 대해서는 좀 어떤 입장입니까? 일단은 저도 이제 보도에서 접했습니다. 제가 이제 참석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 이제 보통 전당대회는 열기가 상당히 뜨겁습니다. 본인이 지지하는 분들에 대한 열기와 또 이제 본인이 지지하지 않는 후보에 대한 이제 뭐 그런 부분이 상당한데 아마 이제 비대위원장님이 징계에 착수하고 빠르게 이제 징계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던 걸 보면 상당한 소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한길 씨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중앙당 차원에서 윤리위원회에서 이제 징계 절차가 이미 개시가 돼서 진행 중이고 아마 곧 결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예. 저희 선관위 차원에서는 그래도 이게 질서 있는 전당대회가 축제처럼 돼야 되는데 이게 어느 한 사람에게 스포트라이트가 가는 그런 전당대회는 좀 막아야 된다. 그런 부분으로 아마 저희가 좀 주의나 이런 부분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전한길 씨의 지금 저 영상에서의 태도를 보면 상당히 자신감에 차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보이는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국민의힘에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라는 것도 조금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보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경험한 정당 그 생활에서는 저 정도 무리를 저지르면 당 최고위 지도부에서 그날 즉시 바로 제명 조치하는 게 여태까지의 어떤 정당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예. 근데 갑자기 또 윤리위에 넘기고 이건 그냥 시간을 끌면서 전한길 씨한테 뭔가 면피를 주기 위한 그런 액션에 불과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분이 사실은 뭐 대의원도 아니고 입당한 지 얼마 안 돼서 책임 당원도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의원만 출입할 수 있는 저 공간에 들어가고
프레스 예. 아이디를 끼고 저렇게 선동 행위를 했을 때 예, 예. 정상적인 정당 같은 경우는 즉시 안전 요원들이 끌어내거나 일종의 저게 어떻게 보면 훌리건적 행태거든요. 지금 자 보십시오. 뭔가 컨벤션 효과를 내서 전당대회를 통해서 새로운 리더십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당대표 후보들이나 최고위원 후보들이 부각되는 게 아니라 입당한 지 몇 달 안 되는 전한길 씨가 갑자기 부각이 되고 예, 있어요. 예, 예. 이걸 공당에서 어떻게 저렇게 방치하고 있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고요. 아마도 이 부분 관련해서는 지금 국민의힘 주류 측에서 전한길 씨를 굉장히 이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전대의 어떤 당대표의 선거 결과를 전한길이라는 어떤 매개체를 예. 이용해서 친윤 주류들이 원하는 당대표를 밀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의심이 듭니다. 지금 이제 징계 절차의 순수성을 지금 의심하는 그런 눈초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희는 민주당과 다르게 정말 징계를 열면 징계를 저희가 하고요. 그리고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뭐 이춘석 의원 같은 경우는 제명했다라고 했는데 국회의원 계속 다 끝까지 하실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고요. 저희가 징계 절차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린다라고 한다면 유튜버에 대한 그런 양 당이 모두 다 이제 그런 문제가 있으면 사실은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에는 김어준 씨 하는 유튜브 방송에 가서 강선우 의원에 대해서 국제위원장 그대로 내가 이렇게 유임시켰다라는 걸 이렇게 보고까지 하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오히려 민주당은 더 부끄럽게 생각해야 된다. 저는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전당대회 구도 자체가 2대2 구도, 그러니까 찬탄과 반탄의 구도로 흘러가는 분위기, 이 분위기에 대해서는 좀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좀 보십니까? 저는 그래도 국민의힘이 아직 살아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민주당 전당대회랑 정말로 극명하게 비교가 되는 것은 민주당 전당대회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진짜 뭐 저희가 그렇다고 극좌라고 표현하진 않지만 그렇게 호소를 하는 그런 전당대회였다면 저희의 전당대회에서는 정말 뭐 더 반성도 있고요. 그리고 또 민주당에서 계속해서 정청래 대표가 얘기하는 게 왜 우리가 위헌정당입니까? 위헌정당 해산을 계속 얘기를 하고 더 강한 정당으로 뭐 수박 색출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자기 인사들은 강선우 뭐 보좌관 갑질 뭐 이런 부분까지도 다 감싸주는 그런 부분으로 가는 그런 강성, 어떻게 보면은 집권 여당으로서의 그런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공당으로서 역할을 할 수 없는 그런 여당을 대응하는 그런 야당에 대한 대표, 강한 대표 이렇게 저희가 뽑을 수 있는 그런 분들도 나오시는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의견들이 표출될 수 있는 이것이 민주주의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끝까지 저희가 진정성 가지고 저희가 임할 테니까 바라봐 주십사 이런 말씀도 함께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전당대회에서 여전히 지금 탄핵이 언급되고 있고요. 그리고 전한길 씨를 통해서 윤 전 대통령이 소환되는 그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지금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참 이게 지금 벌써 12월 달부터 8월까지 한 8개월 동안 지리한 그 이혼 소송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위자료를 가지고 싸우시는 것 같은데 서로 오고 가는 그런 단어들을 보면은 사실은 국민의힘과 민주당도 잘 표현하지 않는 그런 단어들을 서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막 생채기를 주고 또 지지자들과 당원들 간에도 굉장히 반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사이가 나쁘고 서로 생각하는 게 다르면 이제는 좀 서로 갈라서서 서로의 어떤 정치적 이념을 따라가는 그러한 정당을 만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할 정도로 너무 좀 혼란스럽습니다. 사실은 국민의힘이 잘 돼야 민주당도 잘 된다는 저는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도 지금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뭔가 좀 일신하고 쇄신해서 야당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만들었으면 합니다. 네, 나름의 덕담으로 좀 마무리를 해주셨네요. 오늘 그 당대표 후보들의 TV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고 하니까 이 자리에서 또 후보들의 입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 좀 주목해봐야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지호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하민경 국민의힘 대변인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